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사랑해서 이혼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모순적으로 들리는지 압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이것이 가장 정직한 고백입니다. 5년의 결혼 생활을 마치며 이 긴 편지를 씁니다. 사랑은 시작할 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가슴이 떨리고 손끝이 닿으면 전율이 느껴지던 그 순간들.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납니다. 마치 오래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우리는 공통 지인의 결혼식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신랑의 대학 친구였고 저는 신부의 직장 동료였습니다. 식이 끝나고 2차로 이어진 자리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대화로 시작된 우리의 만남은 그날 밤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별과 달이 빛나는 한강변을 걸으며 나눈 대화는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별은 멀리 있어서 찬란해 보이는 걸까요? 아니면 찬란하기 때문에 멀리서도 보이는 걸까요? 그의 이런 엉뚱한 질문에 저는 깊은 매력을 느꼈습니다. 이후 우리는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주말마다 만나 영화를 보고 맛집을 찾아다니고 서로의 취향을 공유했습니다. 3개월 만에 연인이 되었고 1년 후 그는 청혼했습니다. 프로포즈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한 주의 끝,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그는 조용히 작은 반지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함께 인생을 걸어가고 싶어요. 그 단순한 한마디가 저에게는 세상의 모든 화려한 말보다 진실되게 들렸습니다. 우리는 반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우리에게는 완벽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해 따뜻한 축복 속에 새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신혼여행은 스페인이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화려한 가우디 건축물 앞에서, 마드리드의 골목길에서, 세비야의 플라멩코 공연장에서 우리는 서로의 눈만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행복이 언젠가 끝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혼 첫 해는 대부분의 신혼부부처럼 행복했습니다. 함께 요리하고 주말마다 새로운 장소를 탐험하고 미래를 계획했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우리만의 보금자리를 꾸미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눈치채기 어려운 아주 작은 틈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결혼 1년차 말 남편의 승진이 좌절되었을 때부터였을 것입니다. 7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기대했던 승진이 무산되자 남편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귀가가 잦아졌고 주말에도 업무를 핑계로 외출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했습니다. 남자에게 직장에서의 인정은 중요하니까요. 그가 자존심의 상처를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대화가 줄어들었고 함께하는 시간은 점점 형식적이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테이블에서 마주 앉아 있어도 각자의 휴대폰만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무언가 말을 해도 응, 알았어 같은 짧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결혼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저는 임신을 제안했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고, 우리의 관계도 더 깊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좀 더 준비가 필요해. 그의 말에 수긍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아이를 갖기 위한 준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의문이었습니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주말에도 각자의 일정을 보내는 날이 많아졌고 잠자리도 어색해졌습니다. 한 침대에 누워 있어도 서로 등을 돌린 채 마치 낯선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결혼 3년 차, 저는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상담을 제안했지만 남편은 거부했고 주말 여행을 계획해도 항상 일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요리를 배우고 그의 취향에 맞는 영화를 찾아보고 관심사를 공유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노력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에서 우연히 발견한 메시지. 낯선 여성과의 대화는 단순한 업무 관계 이상이었습니다. 화를 내기보다는 슬픔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귀가했을 때 저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된 거예요? 그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로에 대한 실망, 충족되지 않은 기대, 변해버린 감정에 대해. 그는 일에 대한 좌절감으로 자신감을 잃었다고 했고, 저는 그가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 외로웠다고 했습니다. 그 대화 이후 우리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부부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주말마다 데이트를 했으며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려 애썼습니다. 잠시 상황이 나아지는 듯 했습니다. 결혼 4년 차, 우리는 둘째 주택을 마련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넓은 공간, 더 좋은 환경에서 우리의 관계도 새롭게 피어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새 집으로의 이사는 문제의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넓어진 공간만큼 우리 사이의 거리도 멀어진 것 같았습니다. 각자 다른 방에서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아졌고 식사 시간도 맞추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결혼 5년 차, 저는 무언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지만 함께하는 삶이 서로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사랑이 서로를 구속하는 족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벚꽃이 흩날리는 공원 벤치에서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행복해요? 그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그가 물었고 저도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마치 처음 만났을 때처럼 가슴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시작의 설렘이 아닌 끝을 앞둔 애틋함이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사랑해서 이혼합니다. 남편이 먼저 이 말을 꺼냈을 때 저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오랜 혼란 끝에 찾은 답에 대한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미워하거나 증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전히 서로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함께 사는 부부로서의 사랑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최선의 친구이자 응원자일 수 있지만 삶의 동반자로는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혼을 결정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평화로웠습니다. 분노나 원망 없이 서로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재산 분할도 원만하게 이루어졌고 필요한 서류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별의 과정이 쉬웠다는 것이 감정적으로 편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외로움, 습관적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려다 멈추는 순간들, 함께 쌓은 추억들이 문득문득 밀려와 가슴을 아프게 하는 날들. 이 모든 것을 견뎌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저는 우리의 결혼식 날을 떠올렸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꽃으로 장식된 예식장에서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던 그 순간. 그때의 우리는 진심이었습니다. 단지 사랑만으로는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몰랐을 뿐입니다. 이혼 후 첫 몇 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10년 넘게 함께했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 빈자리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혼자 먹는 식사, 혼자 보는 TV, 혼자 자는 침대.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서서히 혼자만의 리듬을 찾아갔습니다.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취미를 다시 시작했고, 오랜 친구들과의 만남을 늘렸으며 혼자만의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놀랍게도 이혼 후 저와 전 남편의 관계는 오히려 좋아졌습니다. 가끔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명절에는 가볍게 식사를 하기도 합니다. 의무감과 책임감에서 벗어나자 우리는 더 편안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혼한 지 1년이 되어 갑니다. 돌아보면 이 결정이 우리 모두에게 옳았다는 확신이 듭니다. 그는 최근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묘한 감정이 들었지만 곧 진심으로 그의 행복을 빌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에 도전하고 더 넓은 세상을 만나고 있습니다. 아직 새로운 사랑을 찾지는 않았지만 그것도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찾아올 것이라 믿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하고 사랑해서 이혼한다는 말이 이제는 제게 완전히 이해됩니다. 사랑에는 여러 형태가 있고 때로는 상대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놓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각자의 길에서 더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결혼 생활에서 저와 전 남편이 겪었던 어려움을 돌아보면 몇 가지 깨달음이 있습니다. 첫째, 소통의 중요성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두려워 진심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불편한 진실을 피하고 표면적인 평화만 유지하려 했습니다. 결국 그 침묵이 우리 사이에 더 큰 벽을 쌓았습니다. 둘째, 기대와 현실의 괴리입니다. 결혼 전 우리는 서로에게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려 했고 그로 인해 결혼 후 실제 모습에 실망했습니다. 나의 기대치가 상대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셋째, 개인의 성장과 변화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며 변합니다. 20대의 나와 30대의 나는 다르고 연애할 때의 나와 결혼 생활 속의 나는 다릅니다. 서로의 변화를 인정하고 존중하지 못했던 것이 우리의 실패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넷째, 관계에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의 중요성입니다. 우리는 함께하는 시간보다 각자의 일과 성취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관계는 정원과 같아서 지속적인 관리와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었습니다. 다섯째, 본질적인 가치관의 일치가 중요합니다. 초기에는 서로의 차이점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차이가 갈등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돈에 대한 관점, 가족의 의미, 삶의 우선순위 등 근본적인 부분에서의 일치가 중요했습니다. 이혼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용기 있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불행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것보다 서로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때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이혼이 우리처럼 평화롭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많은 경우 분노와 배신감, 상처와 원망이 뒤따릅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들 속에서도 한때 그 사람을 사랑했던 마음을 기억한다면 조금은 더 품위 있는 이별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전의 아내라는 정체성에서 벗어나 온전히 나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두렵지만 그 모든 감정이 제 삶의 일부라고 받아들입니다. 결혼과 이혼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사랑의 다양한 형태와 표현에 대해서요. 사랑은 때로 함께하는 것이고 때로는 놓아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존중이며 구속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지금의 저는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단단해진 것 같습니다. 완벽한 결혼이 아니라 진실된 관계를 원하게 되었고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행복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행복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는 지금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각자의 상황과 선택은 다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엇을 선택하든 그것이 당신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혼 후의 삶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의미 있습니다. 처음에는 실패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상처는 아물고 아픔은 지나가며
삶은 계속됩니다. 이제 저는 미래를 바라봅니다. 언젠가 또 다른 사랑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는 더 현명하고 더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를 교훈 삼아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사랑해서 결혼했고 사랑해서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혼자 지내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길 기다리기보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후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떠났을 때의 기억이 납니다. 제주도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머물며 혼자 해변을 걷고 혼자 식사하고 혼자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고요함과 자유로움이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그날의 감정과 생각들을 솔직하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처음에는 슬픔과 후회로 가득 찬 문장들이었지만 점차 희망과 기대로 변해가는 제 마음을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시도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취미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도자기 클래스에 등록해 흙을 만지며 무언가를 창조하는 기쁨을 느꼈고 등산 모임에 가입해 높은 산을 오르며 성취감을 맛보았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제게 자신감과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아마도 제 커리어일 것입니다. 결혼 생활 동안 안정적인 직장에 머물렀던 저는 이혼 후 오랫동안 꿈꿔왔던 분야로의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두렵고 불안했지만 그 도전 자체가 제게 활력을 주었습니다. 물론 모든 날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여전히 외로움에 잠 못 이루는 밤도 있고 문득 그의 목소리가 그리워 눈물 짓는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들도 점차 옅어지고 새로운 일상이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변화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혼 소식에 실망하고 걱정했던 부모님도 시간이 지나며 제 선택을 이해하고 존중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친구 관계도 새롭게 정립되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소원해졌던 오래된 친구들과 다시 가까워졌고 이혼 과정에서 진심으로 응원해준 사람들과는 더욱 끈끈한 유대감이 생겼습니다. 반면 이혼을 계기로 멀어진 관계도 있었지만 그것 또한 자연스러운 변화로 받아들였습니다. 이혼 후 1년 저는 이제 제 삶에 대해 더 많은 주도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한 독립된 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제 결정에 대한 책임도 스스로 지게 되었고 그만큼 더 신중하고 주체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혹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후회하지 않나요? 조금만 더 참고 노력했다면 어땠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되묻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 형식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과 진실된 자아를 찾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는가? 이제 저는 과거에 집착하지 않으려 합니다. 일어난 일들을 후회하기보다는 그 경험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결혼과 이혼은 제 인생의 중요한 챕터였고 그 과정에서 얻은 교훈들은 앞으로의 삶의 귀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이혼이 실패가 아니라 용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행한 결혼 생활에 안주하는 것보다 변화를 선택하는 것이 때로는 더 어렵고 더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저는 그 어려운 선택을 했고 그 결정이 결국 저를 더 나은 삶으로 이끌었다고 믿습니다. 물론 모든 이혼이 제 경우처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혼은 더 많은 상처와 고통을 수반합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그 과정은 더욱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는 아이가 없었기에 그런 아픔은 겪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친구들을 통해 그 어려움을 간접적으로나마 지켜봤습니다. 이혼 후 겪는 경제적 어려움도 간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한 가정의 수입으로 꾸려가던 생활이 두 개로 나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은 상당합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혼자서 모든 생활비를 감당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새로운 생활 패턴과 예산 계획을 세우게 되었고, 지금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시선도 이혼한 사람들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이혼에 대한 편견이 존재합니다. 처음에는 그런 시선들이 신경 쓰였지만 점차 타인의 평가보다 제 자신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혼 후 약 1년 반이 지난 지금 저는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도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또다시 실패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 상처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경험이 오히려 저를 더 현명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관계에 들어가기 전에 상대방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가치관과 인생관을 확인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습니다. 표면적인 매력이나 일시적인 감정에 휩쓸리기보다는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관계를 추구합니다. 최근 알게 된 한 남성과는 천천히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는 저의 과거를 이해해주고 제가 필요로 하는 시간과 공간을 존중해줍니다. 아직은 새로운 시작이라 조심스럽지만 과거와는 다른 건강한 관계의 가능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전 남편과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도 새로운 인연을 만나 행복해 보입니다. 처음에는 그의 새로운 관계에 대해 듣는 것이 마음 아팠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그의 행복을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맞지 않은 파트너였을지 모르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미래를 두려움보다는 기대와 설렘으로 바라봅니다. 어떤 형태로든 제 인생의 다음 장은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채워질 것이라 믿습니다. 결혼과 이혼이라는 경험을 통해 배운 것들이 앞으로의 삶에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해서 결혼했고 사랑해서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모든 경험을 포용하며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는 것, 모든 선택에는 대가와 보상이 따른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진실되게 사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는 평생 한 사람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누군가는 여러 번의 만남과 헤어짐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나은 삶인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 속에서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일 것입니다. 인생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그 흐름 속에서도 우리는 자신만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경험이 헛되지 않으며 모든 아픔은 결국 지나갑니다. 사랑에서 시작한 관계가 사랑에서 끝날 수도 있다는 것. 그것이 제가 이혼을 통해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자유이며 진정한 사랑은 때로 상대를 놓아주는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며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려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사랑이 찾아온다면 그때는 더 깊고 진실된 사랑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사랑과 이별 그리고 새로운 시작. 이것이 제가 걸어온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인생의 여정입니다.